KF21 보람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남 사천인데요. 과거에도 국내 항공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며 이러한 경험 자체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역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서 사천이라는 이름이 항공산업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사업은 완성 기체를 조립하는 기업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기체 구조물과 배선 장비, 각종 전자장비와 정밀 부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해야 비로소 하나의 전투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함께 커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협력업체 생산 확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에서 도입하던 부품이나 장비 일부를 국내 업체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물량 증가를 넘어 기술 축적과 품질 관리 경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다른 사업 참여,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특히 납기와 정밀도가 중요한 항공 분야에서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첨단 항공 산업에서는 부품 제작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번 생산 경험을 확보한 기업은 이후 민간 항공기나 우주산업 분야로도 기술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 사업은 전투기 생산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천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도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며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서도 점차 국내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 개량 사업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조립 능력이 아니라 설계와 시험, 생산 경험까지 함께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런 흐름은 국내 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공급망이 여러 국가에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생산 일정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핵심 부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양산 속도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실전 배치 일정까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협력업체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천처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항공산업 기반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산업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앞으로 양산 물량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효과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내 항공우주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항공산업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연구기관과 협력업체, 교육기관과 생산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죠. 여기에 지역 내 기술 인프라와 생산 기반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작은 부품 하나의 오차가 전체 기체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단순히 물량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정밀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고용 증가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투기 생산은 단순한 조립 인력만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설계와 연구, 품질 관리와 시험,
생산과 유지 지원 분야까지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그만큼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산업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질 경우 관련 산업으로 이어지는 추가 고용 효과 역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이런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기술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내에서 첨단 항공산업 분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개발과 시험, 양산 경험까지 국내에서 직접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 인재 유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더 나아가 젊은 인재들이 사천과 경남권에 머물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됩니다. 방산 생태계 확대 역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투기 사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레이더와 전자장비, 유도무기와 각종 센서 기술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성장하면 연관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KF-21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사업을 넘어 국내 방산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과 시험, 양산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양산까지 이어가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와 우주산업 분야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핵심 기술 인력 유출과 공급망 불안정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전투기 생산 종료 이후 관련 산업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후속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지속적인 생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무너진 생산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오랜 기간 운용해온 F4 팬텀과 F5 전투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퇴역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오랜 세월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라도 세월의 흐름과 기술 변화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체 피로도와 유지 비용 증가, 그리고 현대 공중전에 필요한 탐지 능력과 생존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특히 F4와 F5는 냉전 시대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전투기였기 때문에 최신 공중전 환경에서는 여러 제약이 존재했는데요. 과거에는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동 성능이 중요했다면 최근 공중전은 센서 융합과 정보 공유, 장거리 탐지와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오래 버티는 기체보다 변화한 전장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는 기체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KF-21은 최신 A사 레이더와 향후 다양한 국산 무장 연동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군 전력 구조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의 중심 전력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도 상당히 크죠. 특히 4.5세대 전력 중심 재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노후 기종과 최신 기종이 혼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탐지 능력과 생존성을 갖춘 기체들이 공군의 중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전투기의 숫자보다도 어떤 성능과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 이후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 과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개발 일정과 비행 시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며 실전 배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부터 양산, 전력화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확보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저력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노후 전투기 퇴역 이후 후속 기종 도입이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예산 문제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구형 기체를 계속 운용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대 교체 시기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백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정 속에서 전력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4와 F5가 지켜왔던 하늘을 이제는 KF-21이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 위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면서 공군의 미래도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F-21의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과거 공중전은 개별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기량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보 공유와 협동작전, 다양한 자산 간 연계 능력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전투기 한 대의 성능만으로 승부를 결정하던 시대는 점차 변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실시간 상황 인식과 네트워크 기반 운용 능력까지 더해지면 공군의 임무 수행 방식도 한층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연계는 미래 공군이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무인기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험 지역 정찰과 전자전 임무, 일부 타격 임무를 무인기가 담당하게 된다면 조종사의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수 있죠. 동시에 인명 손실 위험을 낮추면서도 작전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향후 개량 과정에서 다양한 무인 자산과의 연동 능력이 추가된다면 작전 범위와 활용성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여러 전력이 함께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방향성은 대한민국 공군이 앞으로 더 유연하고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스텔스 개량 가능성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은 저피탐 형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체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성능 향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전투기 사업은 한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형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개량 여지를 넓혀두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처음부터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며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초기형에서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대지 능력 확대와 각종 장비 개량이 가능해질 경우 전투기의 수명과 경쟁력 역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유지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무엇보다도 국내 기술로 축적한 경험이 다음 단계 개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개발 목표를 한 번에 추진하다가 사업 일정이 크게 늦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는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고 도입 국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단계적인 성능 향상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 현실적인 개량 로드맵을 갖추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독자적인 개량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성능 향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 변화와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미래 공군 전력 운용에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국내 연구진과 산업계가 함께 축적한 기술력이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전투기 운용국을 넘어 개량과 발전까지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 지역은 KF-21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지만
기존 노후 기체를 교체해야 하는 국가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운용 환경과 정비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기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오랜 기간 운용해온 노후 전투기의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높은 성능만이 아니라 가격과 유지 비용, 교육과 정비 지원 능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KF-21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할 때는 부품 수급과 후속 지원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지상 장비와 자주포, 전차와 유도무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비 후속 지원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패키지 수출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도 예산 예측이 쉬워지고 장기 운용 안정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동 시장 역시 중요한 목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높은 신뢰성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운용이 아닌 수십 년 단위 장기 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향후 개량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죠. 여기에 지역 안보 환경이 복잡한 만큼 빠른 전력화와 안정적인 유지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KF-21은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며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초기형 이후 공대지 능력 확대와 다양한 무장 통합, 성능 개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도입한 뒤에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수출 경쟁력에서 큰 강점이죠. 좋은 사례로는 KF-21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정 속에서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개발과 시험, 양산, 전력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는 성능만큼이나 납기 준수와 생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실행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첨단 전투기는 유지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매 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실제 운용 단계에서 부담이 커지면 시장 확장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다양한 방산 수출 경험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KF-21 수출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항공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부품과 정비,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포함하는 산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 인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기체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넘어 핵심 기술의 국산화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국산 A사 레이더와 향후 엔진 국산화 논의, 그리고 국산 무장 연동 능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험 검증 경험까지 함께 쌓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크죠. 국산 A사 레이더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신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눈과 두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탐지거리와 추적 능력, 전자전 대응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술 난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향후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훨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는데요. 해외 장비 의존도가 높을 경우 개량 일정과 기능 추가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독자 기술은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운용 환경에 맞춰 세부 성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기적인 이점이 분명하죠.
천룡 미사일 연동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은 현대 공군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 무장을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은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무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화력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작전 유연성을 높이는 요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엔진 국산화 전망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론 전투기 엔진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기술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엔진과 소형 항공 엔진 개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축적은 곧 항공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레이더와 전자장비, 각종 항공 부품 개발 경험을 동시에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사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확보한 기술과 생산 경험은 다른 항공 분야로 확장되기 쉬워 산업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죠. 반면 해외에서는 특정 국가의 핵심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성능 개량과 무장 통합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원하는 시기에 무장을 추가하지 못하거나 후속 개량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운용 부담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독자 기술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종속이 길어질수록 일정과 비용, 운용 자유도까지 함께 제약받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죠. 대한민국은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독자화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기술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미래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